금융권하고 나라하고 저기 뭐 언론사, 뭐 건설사 등등이 같이 이렇게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영끌족을 무려 600만 명을 만들었다라는 건 되게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빚을 갚게 만들어 놨죠. 1%대 2%대 대출이자 되게 싸다. 그러니까 살아. 또 집값도 오른다. 누가 30년 40년 동안 빚을 꾸준히 다 갚느냐. 중간에 시세 차익 보고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세 차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 같지만 아둔하게 어리석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기 집이 10억이었는데 30억으로 올랐어요. 20억의 시세 차익을 보였습니다. 세금 내고 팔고 외곽으로 옮겨서 현금화해서 상당 부분에 이제 또 다른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외곽으로 옮긴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고 익숙해져서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공포,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 살려 하지 옮기는 건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어딘가로 옮기면 사람들은 울고 불고 엄청 이렇게 힘겨워하고 뭐 충격을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 참 사람들이 희한하게 빚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엉덩이에 깔고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빚 갚아서 빚을 없애면 그건 온전히 나의 자산이 된다, 재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당 부분 맞는 얘기는 맞지만 상당 부분 옳은 이야기겠지만 그것 또한 이제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결족들 30년 40년 동안 빚 갚으며 허덕이며 산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버는데 주택담보대출로 200만 원을 만약에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그 사람은 500만 원짜리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수입이 허락되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원래 300만 원을 수입으로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과 500만 원을 받았는데 200만 원을 주담대 원리금으로 내고 300으로 사는 사람의 느낌이나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300을 받은 사람은 300이 원래 자기가 받는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500을 받아서 200을 주담대로 내는 사람은 200만 원을 빼앗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는 돈은 분명히 많은데 어떻게 내가 쓰려고 하는 생활비는 이렇게 적지?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년, 2년, 5년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살면요 인생이 되게 한 단계 아래로 추락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권들은요, 은행들은요 잡힌 물고기죠. 수십 년간 안전하게 탄탄하게 이익이 되어줄 이제 먹잇감이 된 겁니다. 잡힌 물고기죠. 잡힌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어부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권에게 영끌족들은 잡힌 물고기 신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금씩 이자 부담을 더 감당할 수 있게끔 조금씩 젖어들게끔 해서 가산금리를 부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놔버리지도 못하게 포기하지도 못하게 꾸역꾸역 억지로 따라오게 만들죠. 그게 금융권들과 건설사와 정부와 각종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만든 거대한 담합극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영끌족들이 빠져나올 기회가 없냐? 있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 빠져나오는 사람 또한 소수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다. 기회도 있고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문학 작품을 남긴 대작가입니다. 근데 그는 도박에 빠져 있는 도박 중독자였죠. 그 도박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빚을 많이 졌고요. 도박하겠다고 이제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품을 미친듯이 내놔야 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이 그 사람에게
작가로서의 활동하는데 엄청난 강제적인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영끌 쪽이라고 다 몰락하고 다 망가지는 거 아니다. 영끌 쪽들 중에서도 나름 자신의 역량을 더 키우고 좀 더 살아가겠다는 생존력이 더 생겨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되려 더 나아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영끌 쪽이라고 전부 다 포기해야 되고 다 끝내야 되고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대체로 이제 나 몰라라고 하고 그냥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되게 우울해지는 거고, 그런 상황조차 쉽지 않고 힘들고 되게 고통스럽지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보겠다, 이겨내보겠다라고 하는 소수에 또 속하게 되면 또 분명히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또 나아져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 되게 힘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고민스러울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죠. 대신에 이제 그걸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쭉쭉쭉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정말로 각오하고 정말로 이제 치열하게 생각하며 지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좀 더 독해져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세상 만사 사는 게 참 다들 어렵고 힘들고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민스럽고 그 힘든 와중에 어떻게든 또 살아내려고 또 부지런히 애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 그런 다짐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고 고민스럽고 많이 염려가 되죠. 그런 중에 또 우리 또 살아가야 되는 거, 또 헤쳐나가야 되는 거. 잘 좀 움직여 보자고, 잘 좀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직하게 마음 단단히 먹고 착실하게 또 착실하게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무지하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기 때문에 또 헤쳐나가고 따져보고 또 분발해야 되겠죠. 영끌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던 것에 대해서 영끌족들 그들만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출을 그렇게 조장하고 분위기를 몰아갔던 언론이나 유튜브 놈들이나 대학 교수 놈들이나 건설사나 아니면 금융권이나 정부나 전부 다 같이 담합한 나쁜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자신의 분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만 살아가도 삶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무조건 다 괜찮고 무조건 다 나아진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잘 좀 생각하고 잘 대비하고 잘 헤쳐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착실하게 삶을 잘 좀 이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엄청난 영끌족들이 앞으로의 삶을 되게 힘겹게 살 거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어떻게든 잘 좀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